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훈태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시장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도내 축산농가가 잇따라 도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되려 값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름 더위가 더 길어지고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정부가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영대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강훈태 시장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시청 1차 압수수색에 이어 2주일 만에 이루어진 2차 압수수색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낮 광주시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훈태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검찰은 동시에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관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결제 서류와 메모, 컴퓨터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체육진흥과와 유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한 지 2주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입니다. 검찰은 공문서 위조를 누가 지시했는지 혹은 방조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의 핵심은 공문서 위조 경위와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압수 대상의 수영대회 예상과 관련된 자료도 압수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직 광주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은 민선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검찰 수사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문서 위조를 둘러싼 추가 압수수색은 광주시와 수영대회 유치위의 최고 책임자를 겨냥한 겁니다. 따라서 광주시 안팎에서는 김윤석 유치위 사무총장이 소환되고 이어 강훈태 시장도 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검찰이 현직 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건 단순히 공문서 위조의 실체를 밝히는 선을 넘어 수영대회 유치 과정 전반을 훑어보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냈다고 보여주기 위해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게 아니겠냐며 의외로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강 시장이 휴가 중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체면을 세워주는 듯한 모양새를 띈 것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발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이 시정의 사령부인 시장 집무실을 처음으로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관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구례가 37.3도까지 올랐고 화순이 36.5도, 광주는 35.7도로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담양과 순천 2개 지역이 폭염 경보로 강화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13개 시군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됐고 그 밖의 모든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광주 36도, 화순과 구례 37도 등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 재래시장은 이렇게 더운 날엔 사람이 더 없기 마련이죠. 이걸 좀 낮게 해보겠다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놨는데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 보성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장날이지만 손님이 뚝 끊겨 파장 분위기입니다. 어머, 사람 거기 들어가갖고 요 도로 나와버려.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냥 덥다고 오도 안 해. 상인들은 햇볕을 막아준다는 가림막, 일명 아케이드 때문에 시장 안이 더 더워져 장사를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얼음을 7만 원어치를 샀어. 얼음을 7만 원어치 사서 고기가 다 녹아버리고 지금 오직에서 지금 막 다 여불잖아. 장을 못 봐 더워서. 오늘 보성의 낮 최고 기온은 34.1도. 이 차양막이 아래로 오자마자 온도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약 10분간 측정한 결과 온도가 약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건 지난 6월 말. 비와 눈, 햇볕을 막는다며 보성군과 농어촌 공사가 세운 건데 반투명의 가림막이 폭염을 더 키우는 온실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열사병에 걸린 상인도 있습니다. 42도 이상 왔어요, 여가. 그 후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정신이 없어요. 막 힘이 축 파이고 이사가다 해서 이제 어제 병원에 가니까 진찰하니까 열사병이 나왔대요. 총 예산 75억 중 가림막 공사에만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던 시설이 폭염에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는 연회보다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마른 장마도 원인이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여름이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난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지난 30년간의 평균 기온을 보면 광주는 8월 1일이 가장 더웠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8월 5일이 37.7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바로 어제 36도를 기록하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8월 말과 7월 초가 더위 절정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8월 상순으로 절정기가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더위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남부까지도 폭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는 아마도 8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낮 동안 뜨거워진 열기도 식지 않다 보니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오늘까지 관측된 광주 전남 지역의 열대야일 수는 16.6일.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열대야일 수 수준과 비슷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까지 폭염 수준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내에서는 잦은 환기를 내주시고요. 야외에서는 충분한 양의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14개 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광주 전남 본부는 일 숙직비와 여비 등의 상한선을 정한 안전행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정부의 하부 기관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메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도내 축산 농가가 1년 사이에 5천 가구나 사라졌습니다. 소 판 돈이 소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따라가지 못해서겠죠. 이런데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돈 주고 쇠고기를 사 먹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에서 소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강대일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값은 날로 떨어지고 사료값은 계속 올라 30년 동안 해온 일을 그만둬야 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100여 마리 키우고 있는데 하루에 적자가 한 6, 7만 원 정도 나는데 계속 이러다가는 저도 30년 키웠지만은 이 노하우를 버리고 업을 접을까. 현재 산지에서 600kg 수소 한 마리 가격은 420만 원 선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소값이 100여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료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25kg 기준으로 10,000원 하던 사료가 1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농가들은 그 주당 평균 경영비에 못 미치는 수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 한 마리의 적정 생산비는 463만 원이어서 애써 키워봤자 생산비도 못 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도내 소 사육 농가는 2만 6천여 가구로 1년 사이에 5천여 농가가 줄었습니다. 산지 소값은 내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의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한우 등심 100g이 8,480원으로 1년 전 7,460원에 비해서 12%나 올랐습니다. 이제 유통 구조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 그 생산자들 내지는 유통하신 분들이 부산물에 대한 그 이용도를 높여가지고. 속값 하락으로 축산 농가는 잇따라 도산하고 있지만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고기 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 학생들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 대학은 올해까지 벌써 3번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빈 캔과 페트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분류해서 압축해냅니다. 폴리텍 대학 광주 캠퍼스 출신의 산업학사 3명이 만든 이 기계는 지난달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형 분야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안겨줬습니다. 메달을 딱 목에 걸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꿈일까 이런 긴장을 했었는데 딱 메달을 목에 딱 걸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금메달의 주인공인 광주 폴리텍대 3인방은 지난 2011년 금형 디자인과에 입학해 기술 연마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설날에도 학교에서 떡국을 끓여 먹을 정도로 훈련실을 떠나지 않고 기계와 씨름했습니다. 추석 명절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오로지 훈련에만 몰두를 했고 3명이 탄합이 잘 돼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결과 졸업도 하기 전에 3인방 모두 삼성전자에 취업했고 기능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땄다고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제 이름이 달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들 3인방의 선전으로 폴리텍대 광주 캠퍼스는 지난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이후 내리 3차례나 금형 분야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폴리텍대 광주 캠퍼스는 2015년 열리는 브라질 대회에서 4연패를 달성해 금형 산업의 메카인 광주의 명성과 학교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날 12시쯤 영광군 홍로급의 한 해수욕장에서 84살 이모 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했습니다. 이 씨를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의식을 되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남과 경남 등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수산물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의 경우 주로 감염된 어패류의 껍질이나 내장을 비위생적으로 손질해 섭취할 때 발생한다며 가급적 익히지 않은 생선을 피하고 생선 후에는 내장 등을 제거하고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해역의 적조 밀도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 오동도와 화정면 월호수도, 보돌바다 등의 최고 7,500셀,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고밀도 적조띠가 관찰되고 있으며 앞으로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 대조기가 오면 남해 연안에 고밀도 적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여수 돌산과 남면의 육상 양식장에서 어패류 60만 마리가 폐사한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캔 위성 경연대회 최종 본선이 고흥 항공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고흥군은 도동면 고흥 항공센터에서 초, 중등부 30개 팀 등 모두 50개 팀이 참가해 초소형 인공위성을 제작해 발사하는 캔 위성 경연대회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캔 위성은 전력과 통신장치를 음료수 캔 안에 구현한 초소형 인공위성이며 이번 대회 개최로 참가자들에게 우주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지역 골프장이 늘고 있지만 손님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1개 골프장을 찾은 손님은 22만 8천 명으로 2011년보다 3.2% 증가했지만 정남진 골프 리조트 등 4곳이 신규 개장한 점을 고려하면 손님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또 도내 2개 골프장이 자금난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6억 9천만 원에 달하고 골프장 증가 속에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암댐 도수터널 붕괴 우려로 당초 계획됐던 국토교통부 차관의 주암댐 방문 일정이 돌연 취소됐습니다.